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12월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4-4 경제 성장과 사회와 문화의 변화, 그 중에서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960년대 말 이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여러분들 전 시대에 비해서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매우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경제 구조를 보면 이제 농업보다는 공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농촌에 사는 것보다 도시로 가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바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도시가 급격히 팽창이 돼서, 자, 여러분들 이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공해 문제, 즉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가난했죠. 그래서 이런 빈민촌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저 관악구 일부 지역, 강북의 특정 지역, 그리고 은평구 특정 지역, 그리고 강서구 지역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경오염 문제가 엄청나게 컸어요. 일단 상하수도시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수질 오염 심했죠. 그리고 공해 문제 발생했습니다. 여기 굴뚝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 연기를 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서구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양천이 엄청나게 깨끗한 그런 하나의 이 지천이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 석탄물보다도 더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한강이 반이 이렇게 띠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안양천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시커먼 물이 결국 한강의 절반을 까맣게 물들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양천이 더 이 한강 물을 까맣게 물들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문제, 도시화에 따른 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시와 농촌 간에 보이지 않게 소득 격차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정부는 당연히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죠. 그 농촌의 소득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마을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운동이 또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박정희 그러면 뭘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이 드시는 어르신이 딱 이야기를 먹고 살기 해줬지, 배고팠던 거 배부르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저 경부고속도로 났잖아. 그리고 봐봐, 농촌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잘 살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모든 게 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새마을운동은 제가 어렸을 때 그 경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환경 개선이다 그러면 동네 길 넓히기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의 길이 생각보다 좁았어요. 왜냐면 전부 다 지게 지고 다녔고 리어카 정도 다니는 거였지 여러분들 큰 트럭이 들어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옛날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길 넓히기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가 지붕 걷어내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스레이트 지붕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깔끔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초가 지붕은 그래도 보온이 잘 돼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한 편이었는데 스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는 엄청 추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품종, 어떤 작물에 대한 선택 또는 이 작물의 품종의 선택권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까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면석이 그러면 지금은 구급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사실 횡포가 심한 그런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벼농사를 이제 지을 때 여러분들 못자리를 하려고 하면 씨앗을 이렇게 물에 담궈요. 그럼 농민들은 주로 가격이 좀 잘 안정되고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일반벼,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일본산이죠. 아키바리 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쌀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당시에 인구는 늘고 그다음에 식량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좀 생산량이 많은 통일벼라고 하는 품종을 국가가 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통일벼는 단맛이 별로 없어요. 찰진 쌀이 아닙니다. 그 오늘날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안남미, 즉 여러분들 푸석푸석한 쌀이었어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품종 개량한 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에서는 안 심고 싶어 했는데 이 면석이, 즉 공무원이 여러분들 그 물 담그는 아키바리 쌀에 통일벼 품종 거기 담궈 놓은 것을 갖다가 섞어서 못 쓰게 만들어. 한마디로 통일벼 심으라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켰느냐? 통계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 소득 증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증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보여주기식의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새마을운동의 모습이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마을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결국 그런 약간의 이 통제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관련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농민 노동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농민 노동운동이 왜 나타났느냐? 사실 여러분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그룹이 노동자 그룹과 농민 그룹이에요. 자, 농민들은 여러분들 적과
정책, 농산물 저가 정책,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제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에다가 국가가 철저한 통제 경제, 결국 생산서부터 소비까지 국가가 거의 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6년 한평 고구마 사건인데, 사실 국가가 자 고구마 심어, 고구마 가격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심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된 거예요. 소비가 안 돼. 가격이 대폭락을 했겠죠. 그럼 당연히 농민들 요구하겠죠. 가격 보장해라. 그 유명한 한평 고구마 사건입니다. 자, 80년대는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이 되고 FTA가 체결이 되면서 외국의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농민들 힘들었겠죠. 그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은 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특히 농민들의 모습은 이렇게 상여를 꼭 상여 뭔지 알죠? 시시농반하는 그런 하나의 이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고 꼭 나와서 시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구마 한평 사건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도 똑같아요. 자, 경제발전 그리고 수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월급 적게 받아 일 많이 해 이런 조건이었어요. 한마디로 저임금의 정책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노동자들의 그런 하나의 이 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15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과 아주 먼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할아버님 세대들은 다 경험했던 일입니다. 자, 이러한 열악한 그런 하나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 등장을 하죠. 특히 여러분들 1970년대 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노동운동에 대한 그런 하나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결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전태일 열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75쪽의 하단부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로기준법 준수해라. 그 내용 보면 2만여 명 중에 40%를 차지하는 보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일본 말로 시다. 평균 15세 어린이라 해요. 근데 금줄인가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5시간의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또래의 그 청소년들이 지금 15시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15시간 하기 힘든데 지금 15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 노는 날이 불과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느냐. 인간의 최소화의 요구 아니냐.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전태일 열사. 그 이후에 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70년도, 80년도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농민, 노동자들의 희생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문화가 상당히 발달이 되고 청년문화가 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반 우리가 쉽게 보는 문화, 그냥 일반인들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런 대중문화가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70년대 바로 그 유명한 텔레비전의 보급입니다. 자, 이 텔레비전의 보급, 대중문화가 확산이 되죠. 물론 여러분들 이 텔레비전이 또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땡박 땡전 뉴스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 땡 치면 오늘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예가 되죠. 그래서 땡박 뉴스 땡전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정보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게 뭐 텔레비전 그냥 생각하면 우리 동네가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네 동네들보다 가장 늦게 전기가 들어왔어요. 왜냐? 우리 동네는 인구가 즉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동네들은 뭐 한 30호에서 50호 정도 되는 큰 마을들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만 한 12집밖에 안 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전기가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텔레비전이 늦게 보급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맨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프로레슬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김일이 어떻고 청기덕이 어떻고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웃 동네가까지 가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시청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 대중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청년문화도 되게 활발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당시 청년들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청바지와 통기타. 이 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연예인들이 혹시 양현 씨라고 아세요? 아니면 조영남 씨 아시나? 아니면 윤영주, 송창식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청년 문화를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개성을 강조하는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 특히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장발, 머리 긴 거. 근데 또 정부가 그냥 놔두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77쪽을 보면 지금은 뭐 인권유린이다 난리가 났겠죠. 이 경찰이 결국 치마 길이 재는 참 이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꼽 나오는 티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80년대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대중문화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전에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전통문화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8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됩니다. 거기에 민주적인 모습이 얹어지게 돼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대중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물놀이라든가 판소리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판소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공연을 했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비판, 정치 비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대중문화, 특히 전통문화가 다루어졌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국제 스포츠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에 서울 올림픽. 물론 이런 하나의 대중문화를 정치에 악용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체제 유지적 수단의 일환으로, 한마디로 독재 정권을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3S, 바로 스크린, 여러분들 잘 아는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그렇게 상당히 뛰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와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프로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하다가도 여러분들 이 야구가 나오는 시간이 되면 이제 결국 술집에 모여서 특히 롯데와 해태가 경기했을 때 난리 나죠. 한쪽에서 롯데 이겨라, 한쪽은 해태 이겨라. 자,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을 이용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스크린 하면 예전에는 야한 장면 그러면 자, 목욕탕 안의 모습이 그냥 은은하게 비춰지는 곳이었지만 80년대 이후부터는 우통 벗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많은 그런 모텔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일종의 악용하는 측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70년대, 80년대 대중문화와 청년문화를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새마을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관련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2월 세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